도토리 마을의 서점. 그 그림 나카와 미와. 도토리 마을의 서점은 이른 아침부터 무척 바빠요. 책을 진열하고 책꽂이도 정리하기 때문이죠. 청소를 끝내면 어느새 문 열 시간이에요. 어서 오세요. 동그란 안경을 낀 누리가 환하게 웃는 얼굴로 손님을 맞아요. 감사합니다. 계산대에서는 점장님이 일하고 있지요. 또 오세요. 고나로는 손님에게 배달할 책을 자전거에 싣고 있어요. 서점에서는 여러 가지 책을 팔아요. 여행책, 요리책, 패션 잡지, 운동책, 공부하는 책. 오늘은 어떤 책이 재미있을까? 모두 설레는 마음으로 서점을 찾아와요. 그 책 내가 좋아하는 책인데 너도 좋아하니? 응! 얼른 다음 편이 나오면 좋겠어. 서점에 오면 재미난 책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친구도 생겨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책꽂이에는 소리나는 그림책, 입체 그림책, 이야기 그림책, 수수께끼 책, 그리고 도감까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이 조르르 꽂혀 있어요. 나 이거 읽을래. 난 이거. 마음에 드는 책을 고르면 아이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재미있게 읽어요. 우리 아이는 자동차 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어머나, 우리 아이도요. 엄마들도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오순도순 대화를 나누지요. 이 서점의 점장님은 책을 참 많이 읽어요. 새 책이 들어오면 하나하나 살펴보아 책의 내용을 잘 알고 있지요. 어느 날 책을 좋아하는 지로가 서점에 왔어요. 그런데 지로의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지우 왔니?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무슨 일 있니? 점장님이 지로에게 말을 건넸어요. 제가 잘못을 해서 엄마에게 꾸지람을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슬퍼요. 그럴 땐 이 책을 읽어보렴. 점장님은 지로에게 덜렁이 발명가 로드니 라는 책을 추천했어요. 지로는 그 책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날 지로가 웃는 얼굴로 서점을 찾았어요. 점장님이 추천한 책을 보고 나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로드니는 정말 씩씩해요. 실수를 해도 기죽지 않아요. 지로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점장님은 언제나 손님에게 딱 맞는 책을 골라준다니까. 정말 멋져. 기운을 되찾은 지로를 보고 누리가 말했어요. 저도 나중에 점장님처럼 대단한 서점 직원이 되고 싶어요. 고나로가 말하자 점장님이 대답했어요. 아니지. 내가 대단한 게 아니야. 책이 대단한 거란다. 다음 날 상수리 할머니가 서점을 찾았어요. 아가씨, 책 좀 찾아주려우. 할머니가 누리에게 부탁했어요. 어떤 책인데요? 맛있는 책이야. 제목이 그렇지. 누구의 이름 같았는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할머니. 맛있는 책? 누구의 이름? 누리는 어떤 책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어쩌지? 누리가 쩔쩔 매고 있는데 점장님이 얼른 찾아주었어요. 자연의 은혜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자. 할머니가 찾던 책은 버섯 요리책이었어요. 그 책이야. 바로 그 책. 아이고, 고마워요. 상수리 할머니는 흐뭇해하며 책을 사서 돌아갔어요. 점장님, 할머니가 찾던 책을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아하하. 상수리 할머니는 요리를 좋아하시잖아. 지금은 버섯이 많이 나는 계절이니까 버섯 요책이 아닐까 했지. 그리고 은혜야는 이름도 있으니까. 아하, 그렇군요. 누리는 점장님이 점점 더 멋져 보였어요. 고나로는 오늘도 열심히 배달을 하고 있어요. 손님이 주문한 책을 이 집 저 집 배달하고 있지요. 가장 먼저 졸참 할아버지 집에 커다란 글자책을 배달했어요. 그 다음에는 도토리 병원 마지방에 노을 책을 배달했지요. 고나루는 병원에서 서점에 자주 오는 츠쿠를 만났어요. 오빠 안녕? 좀 다치면 봐야네. 입원했어. 학교에도 가고 싶고 서점에서 책도 보고 싶은데. 츠쿠가 기운 없는 표정으로 말하자 고나루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츠쿠,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뭔데? 나들이. 꽃밭에서 맛있는 도시락을
맞고 싶어. 고나루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래? 그럼 이 오빠에게 맡겨. 그러고는 자전거를 타고 쌩 돌아갔어요. 다음날 고나루는 츠쿠를 위해 책 한 권을 골라왔어요. 책 제목은 나비들의 꽃밭 잔치였어요. 츠쿠는 책을 읽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나비로 변했어요. 드넓은 꽃밭을 자유롭게 훨훨 날아다녔지요. 여기저기 꿀주스, 꿀케이크, 달콤하고 맛있는 간식이 한가득 있었어요. 나비 친구가 드세요. 하면서 코스모스 꽃차를 가져다 주었어요. 다음 날에도 고나루는 병원에서 츠쿠를 만났어요. 츠쿠는 고나루를 보자마자 싱긋 웃으면서 말했어요. 오빠가 골라준 책 정말 재밌었어. 책을 읽을 때마다 병원이 꽃밭으로 변하고 나는 나비로 변신했어. 꼭 마법에 걸린 것 같았어. 고나루는 뿌듯한 마음으로 서점에 돌아가 점장님과 누리에게 츠쿠 얘기를 했어요. 고나요, 아주 좋은 일 했구나. 점장님이 말했어요. 멋지다, 고나루. 나도 책으로 마법을 부릴 수 있으면 좋겠다. 누리는 부러웠어요. 일요일마다 도토리 서점에서는 재미난 행사가 열려요. 작은 방에서 어린이들을 위해 구연 동화를 하지요. 구연 동화는 누리의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구연 동화를 시작할게요. 누리의 목소리에 아이들이 우르르 모여들어 조그만 방이 금세 꽉 찼어요. 엄마와 아빠들은 아이들을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을 책은 이거예요. 모두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아나요? 아니요, 어떤 이야기예요? 아이들은 눈을 반짝거리며 누리의 이야기를 기다렸어요. 자, 이제 누리의 구연 동화가 시작됩니다. 도토리, 레드을, 대모험. 어느 마을에 레드라는 이름의 도토리가 있었어요. 레드는 황금색으로 빛나는 보물을 찾으려고 여행을 떠났어요. 울창한 숲을 지난 뒤 모자를 타고 긴 강을 내려갔어요.
레드의 눈앞에 커다란 바다가 펼쳐졌어요. 레드는 처음 보는 바다에 깜짝 놀랐어요. 바다는 매우 넓어서 끝없는 강 같았어요. 아이들은 바다를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바다는 강보다 넓은 거구나. 바다에는 물이 굉장히 많은가 봐. 레드는 모자배를 타고 바다 저 멀리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높은 파도가 철썩. 그때 갑자기 방 안이 깜깜해졌어요. 정전이 된 거예요. 야! 우와, 깜깜해. 아이들이 놀라서 우왕좌왕 했어요. 무섭다고 우는 아이도 있었어요. 누리는 동화를 계속 읽을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좋을지 몰랐어요. 참, 그렇지. 깜깜해서 글자는 읽을 수 없지만 누리는 다음 장면을 떠올리면서 구연 동화를 다시 시작했어요. 파도에 휩쓸린 레드는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어요. 이곳은 깜깜한 바닷속이에요. 바닷속은 빛이 비치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요. 울던 아이도 이야기가 듣고 싶어 금방 울음을 그쳤어요. 그렇구나. 지금 바닷속이라서 깜깜하구나. 아이들은 조금씩 침착해졌어요. 누리는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그 속엔 많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어요. 어머, 저길 봐요. 개가 반갑다고 손을 흔들고 있어요. 쓱쓱 오징어가 다가왔어요. 레드도 오징어처럼 헤엄쳐 봤어요. 점점 밝아졌어요. 저쪽은 산호들의 꽃밭, 빨강, 노랑, 분홍,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아이들도 물고기가 되어 산호 꽃밭을 헤엄치는 기분이었어요. 캄캄하고 무서웠던 일은 이제 까맣게 잊고 말았어요. 그때 반짝 눈부신 빛이 비쳤어요. 방에 전기가 다시 들어왔어요. 누리는 계속해서 그림책을 읽었어요. 번쩍거리는 빛이 산호들 사이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레드는 그 사이로 다가갔어요. 우와, 드디어 보물을 찾았다.
황금색으로 빛나는 보물들이 얼마나 눈부신지 몰라요. 보물을 찾은 레드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누리는 책을 탁 덮었어요. 그런데 이 방도 아까 빛났잖아. 그러니까 어딘가에 분명 보물이 있을 거야. 찾아보자. 이야기는 끝났는데 아이들은 아직도 책 속에 있었어요. 구연 동화가 끝나고 아이들은 모두 웃는 얼굴로 돌아갔어요. 책은 역시 굉장해요. 정말 마법의 힘이 있나 봐요. 누리는 책이 가진 힘이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점장님과 고나로도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